자, 우리가 지금 외부로 요청하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외부로 요청하는 그 함수인 request 함수를 한번 정의해 봅니다. 자, public void request라고 하고요. 자, 여기 url str이라고 하는 사이트 주소를 파라미터로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될 텐데, 요청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클래스 자바에서는 http url connection이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나중에는 우리가 볼리 같은 라이브러리를 쓰니까 이 클래스를 쓰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일단 이 클래스가 워낙 가장 기본이다 보니까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URL이라고 하는, 자, 객체로 하나 만들어 줍니다. new URL. 그다음에 여기다가 URL string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자, 서버 쪽 사이트 주소를 입력을 하죠. 자, 예외가 생길 수 있대요. try catch로 묶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URL이라고 하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걸 가지고 HTTP URL 커넥션을 만듭니다. URL.open connection이라고 하면, 자, HTTP URL 커넥션이 나오는 거죠. URL 커넥션이라고 하고요. CONN 이렇게 하고 HTTP URL 커넥션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커넥션이라고 하는 게 널이 아니면 이렇게 하고요. connection.set, 자, connect timeout이라고 하는 거. 자, 연결이 어느 정도 안 되면 끊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set request method라고 하고요. get이라고 합니다. 웹은 요청 메소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get 방식이냐 포스트 방식이냐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약간 달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connection.set to input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그 요청을 보내고 받는 것 중에, 자, 응답 받는 거를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간단하게 하고, 자, res 코드 이퀄 한 다음에 connection.get response code라고 하면 이때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얘가 내부적으로는 소켓 연결을 만들고 그 위에 HTTP로 데이터를 요청하고 응답을 받는 그런 과정이 벌어지겠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웹은 일단은 연결을 만들고 나서 계속 유지하지는 않고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물론 유지할 수 있는 그 옵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연결을 끊어버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응답을 가지고 처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이 커넥션이 있으면 get input stream이라고 하면 들어오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input stream 통로를 하나 만들 수가 있고요. new input stream reader라고 하는 걸로 감싸주도록 합니다. reader, writer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문자열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를 간단하게 해줄 수 있도록,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reader, writer가 됩니다. 그래서 읽어드릴 때는 이제 reader를 쓰게 되죠. 그래서 input stream reader를 다시 buffered reader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읽어드릴 때 이제 버퍼를 써서 좀 더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됩니다. 자, buffered reader라고 하는 걸로 해서 reader 이렇게 해주면, 자,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죠. 자, 그러면 string line이라고 해서 일단은 변수를 하나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while true라고 해서 반복해서 한 줄씩 읽어드릴 겁니다. 이 라인에는 reader.readline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줄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줄바꿈 기호 있는 데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널이면 이제 데이터가 더 이상 없는 거라서, 자, break를 해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읽어졌다라고 하면 이거를, 자, 하나의 문자열로 한번 모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바로 출력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문자열로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문자열을 모을 때 맨 위에다가, 자, 여기다가 string builder라고 하는 걸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output 뭐 빌더 이렇게 하죠. 그냥 그 다음에 new string builder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빌더라고, 스트링 빌더라고 하는 거에는 스트링을 계속 붙여가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빌더라고 하는 것점 append라고 하고요. 요 라인하고 그 다음에 줄바꿈 기호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나 줄바꿈 기호를 더 붙여줍니다. 자, 이 while 문이 끝나면 reader.close라고 해서, 자, input stream 쪽을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close해서 닫아주고요. 자, 커넥션도 disconnect해서, 자, 끊어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println이라고 하는 걸로 응답받은 거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builder.toString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 보도록 하죠. 아, 여기가 아니라 여기 안쪽에서 하는 게 필요하겠군요. 저 안쪽에다가 저걸 만들어 놨으니까. 자, 그럼 이제 저기 println이라고 하는 게 없죠. public void println이라고 하고 우리 했던 것처럼 데이터 이렇게 오게 되면 자, 우리가 스레드에서 처리한 거를 이제 화면에다가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했던 것처럼 자, handler.post라고 하고요. new runnable 이렇게 해서 자, 던져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뭐죠? textview.setText 밴드로 해야 되겠죠. 계속 붙여나갈 거면 자, 그리고 데이터에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빨간 줄이 나왔죠? 파이널 붙여주도록 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추가를 했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빨간 줄이 가 있는 데가 있나요? 자, 여기 가보니까 마지막에 세미콜론이 없어서 그렇군요. 자, 세미콜론을 붙여서 자, 에러 표시가 있으면 에러 표시를 자, 해결을 해주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요청하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권한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매니페스트 파일을 열고요. 자, 여기다가 매니페스트 파일을 열고요. 권한 추가를 해줍니다. 꺽쇠 표시하고 유즈 퍼미션 인터넷 이렇게 하나 추가해주고요. 웹인 경우에는 여기 애플리케이션 태그에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해줍니다. 안드로이드 땡땡 자 uses clear text traffic이라고 하는 옵션을 true로 바꿔주는 거 이렇게 같이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에러가 나는지를 한번 확인을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청 한번 해보면 좀 아무 반응이 없네요. 자, 요거 자, 왜 그런지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러 표시가 있으면 자, 에러 표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에러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하고 요청. 자, 여기도 자, 별다른 에러가 아직 보이진 않죠? 자, 여기 그 앱 쪽으로 다시 와서 보니까 응답이 왔네요. 그죠? 지연 시간이 좀 걸렸던 거고요. 여기 보면 페이지가 옮겨갔다 뭐 이런 메시지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 에러 코드 같은 게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웬만한 웹 서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표 URL이 있고요. 그러니까 대표 사이트 주소가 있고 이쪽으로 요청하면 실제 그 서비스를 담당할 서버 쪽으로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요청을.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보이게 되고요. 여러분이 그 책에서 얘기한 그 영화 API 관련된 그 사이트 주소가 있어요. 그걸 입력해서 하면 여기에 응답이 쭉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면 우리가 웹 서버 쪽으로 요청을 하는데 웹 페이지가 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데이터가 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웹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 파싱이라고 해서 다 해석을 한 다음에 화면에다가 거기에 해당하는 이미지나 글자를 다 배치를 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웹 페이지가 됩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데이터 수준에서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봤고요. 데이터 수준에서 주고받을 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HTTP URL 커넥션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HTTP URL 커넥션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게 되면 코드가 많아지니까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볼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우리 웹이라고 하는 방식 해보니까 어떤가요? 소켓보다는 조금 더 쉽죠, 그죠? 소켓보다는 조금 더 쉽지만 얘기한 것처럼 여전히 스레드를 사용해야 되고 코드가 조금 많은 느낌. 자, 그리고 이 코드 자체를 이해해야 되는 상황들, 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하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단순한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앱을 종료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창을 닫은 다음에 이제 볼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이름은 자, my 볼리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VOLLEY가 되겠고요. 패키지 이름에서는 my자를 삭제해 봅니다. 자, 피니쉬 누르고요. 새로운 프로젝트 창이 열리면 이제 볼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텐데 이 볼리 라이브러리는 외부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정보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외부 라이브러리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코드로 입력해서 이 라이브러리를 쓰겠다라고 명시를 해주려면 build.gradle이라고 하는 그레이들 파일에다가 그 정보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build.grade의 라이브러리 정보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프로젝트를 자 완성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어서 할게요.